방역의 둑이 터진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686명입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지금 일주일째 200명이 넘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아예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집으로 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생 확진입니다. 가족 간 감염인데 검사 대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원격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190명을 넘었고 이태원 홀덤펍 확진자도 24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누구에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에 비해 4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가 코로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도 검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내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늘립니다. 잠재된 감염원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등에 150여 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집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약시설에 안정된 전수검사 대상을 일반인으로도 확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특정 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모두 검사를 받게 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병상이 부족해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이 나서 병상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67살인데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기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정신을 잃으셨대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방에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잖아요. 담당 보건소는 청원이 올라온 지 반나절 만에 이 확진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곳도 심각합니다. 11명이 이송이 됐으니까 지금 미송자 26명. 연세가 있는 분들은 먼저 병원으로 배정을 받고요. 연령이 젊으시고 기저질환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루 정도 좀 더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의 요양병원에서는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26명은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어제보다 한 곳 줄어 9곳 남았습니다. 부산과 대전, 전북, 경남 등 전국 6개 지역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빠르게 확충하여 확진자가 즉시 필요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신도 더 확보하고 접종도 당길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환자 병상 154개를 올해 안에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 병원을 만들어 의료진이 중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금 문제는 방역의 고삐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음식점을 못 가는 대신에 파티룸에 모입니다. 학원 문을 닫게 하자 스터디 카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빈틈이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아직 거리엔 사람들이 꽤 있고 가게마다 불도 환하게 켜졌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확연하게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불을 켰던 곳들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점포까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300제곱미터 이하 상점은 문을 열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을 닫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라 해서 왜 9시까지만 하시는 거세요?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대신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9시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다 불도 꺼지고 다 문 닫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9시에 제가 딱 퇴근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부터 통제가 됐었으니까 다 막 모여서 있고. 파티룸 예약 사이트입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예약 문의가 많기도 하고. 갈 데가 없으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룸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딱히 갈 데도 없고 차라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방에서 이렇게 노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생 한 명이 학원층에서 내렸습니다. 수업해요 오늘?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네네. 해야 되니까. 원하고는. 네. 그러면 안 돼. 네네, 알겠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곳으로 내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자료 좀 주고 그냥 자습 일단을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몇 명 학생들 있고 선생님 있고 하는 게 좀 집중도 잘 되고. 당분간 학원 문을 닫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원장 집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말고사 대비는 해야 되고 개인 교습지도 지금 신청한다고. 왜냐면 아이들을 집으로 부를 예정이니까요. 스터디 카페로 모이기도 합니다. 요즘 학원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어제부터 콩으로 빌려달라고 몇 시간만.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빈틈이 보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는 어제 고령층을 비롯해 필수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선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건 빨라야 내년 상반기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자체는 무료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접종비는 달랐습니다. 필수 접종 대상자는 접종비도 내지 않습니다.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 등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일반인도 무료로 맞을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저희가 맞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무료로 한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영국에서 개발됐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내년 2월에서 3월에 들여오기로 했으나 일부 물량은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임상시험이 중단됐을 때 제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대한항공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 원료를 영하 60도의 냉동 상태로 화물기에 실어 유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